대륙 프라모델의 수준이 열도 프라모델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다. 에휴, 어린 반푸너츠도 없지. 가로 길이는 32.5, 세로 길이는 안보이 25, 높이는 또 안보이 13. 대륙의 모델 킷이라 그런가 케이스는 크다. 피스톤 모델이나 누크 매트릭스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거 원 안젤라는 조립이 재미없어 그런가 편집할 힘이 영 안 나. 런너의 포장은 접착 띠봉투라 찢어내거나 칼질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 킷의 장점은 이것. 핸드 파츠들은 소형 지퍼락에 별도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로써 런너 쓰레기가 100분의 1 정도 줄게 되었다. 기타 조인트 부품들, 연질 부품 수준을 떠나서 이건 그냥 고무 그 자체. 제대로 고정이나 될까 의문이었다. 그래도 이때까진 나름 기대가 있었지. 데칼이다. 와, 설명서다. 도저히 무슨 이야기를 나불대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만큼은 돈 쓰고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리뷰 비스무리한 건 해봐야겠지. 두 종류의 헤어가 준비되어 있었다. 왼쪽은 크림색, 오른쪽은 초콜릿이라고 써있던데 초콜릿은 먹을 때나 좋은 법이다. 자, 그럼 일단 왜 샀는가? 그야 당연히 갖고 싶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초회 특전이 탐나서였다. 아니, 아리아에 들어가 있던 바이크를 그냥 준다는데 5만원에 이 정도 드리면 괜찮잖아? 했다가 망했다. 헤드랑 기어가 안 붙길래 그래서 흔들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꼭 이럴 때만 안 떨어지지. 하나 남은 표정은 대충 이러하다. 표정도 표정인데 반딱대는 표면이 겁나게 맘에 안 든다. 디테일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 그냥. 그래도 이때까진 크림색의 헤어 컬러가 취절하면서 마냥 보기에 좋았더라 했더랬지. 이 답도 없는 미련 곰탱이. 스야타의 킷이 전부 이런지는 모르겠다. 조립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이 형제다. 물론 모델 킷이라면 이 형제 때문에 미끌거릴 순 있지만 이건 비틀어 짜면 기름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기세랄까. 게다가 조립 이후에도 꽤나 짜증을 부르는 문제였다. 흉가 파츠가 두 종류? 취향 따라 조립하면 되겠는데 난 왼쪽으로 정했다. 뒤쪽의 옷깃이 목이 움직이는 걸 막고 있다. 왜 이러는 거지? 좌우 움직임은 다행히도 괜찮았지만 구조상 부품 간의 이별 가능성이 다분하다. 흉부관절의 구동은 매우 격하다. 앞뒤 좌우 할 거 없이 격하다. 파츠를 잡아주는 느낌도 없다. 조인트가 고무라 그런가? 가슴 배는 소재가 괴랄하니 그렇다 쳐도 여긴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처음엔 이야, 움직임 부드럽고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문어관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활을 삭혀가며 조립을 해서 그런가 이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기 시작. 의자에 가만히 앉아 손에서 미끌거리는 도망치는 부품을 부여잡고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없이 조립하는 기계가 되어 설명서에 따라 손만 한참을 놀리고 있을 즈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왜 초회 특전으로 바이크 모델 킷을 함께 준 걸까? 혹시 미안했던 게 아닐까? 이따위 킷을 사주고 조립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뭐 좋다. 하지만 제작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도대체 바이크 조립은 누가 할 건데? 결국 나잖아. 어깨 조인트 구성은 보이는 것과 같다. 꼬부랑 말론 볼 디스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원반? 원반공?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절은 뻑뻑하지도 헐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 팔꿈치는 대륙의 걸프로답게 이중 관절을 집어넣었고 없어도 그만인 소소한 기믹도 하나 들어가 있다. 참, 손목 관절은 움직이지 않는다. 관절이 없는 건 아닌데 런너에서 떼는 순간 부러졌거든. 손잡이로 붙여놔서 회전밖에 안 된다. 놈에게 허락할 토토제 조인트는 다리 역시 평범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회전도 애꿎 회전되고 꺾일 곳 꺾이는 그런 구조. 타킷에 비해 유연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건 별 문제도 아니다. 도대체 왜 조인트가 스킨색이 아닌 거냐? 도대체 왜 발모가지가 휙휙 빠지는 거냐? 프라모델의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킷이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이 형제가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데 핀과 소켓 간의 마찰력이 거의 0에 가깝다. 하다 너무 속이 터져서 조립 편하자고 중성 세제로 한번 닦아줬는데 얘는 진짜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게 틀림없어. 역시나 그렇군. 소체가 완성됐지만 역시 아무런 감흥이 없다.
보이는 게 전부인 무색 부츠의 모델 킷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리뷰랍시고 나불거릴 수 있을까를 전심전력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허리에 발란의 진압하니 이번엔 발이 자기 주장을 시작했다. 이건 구조상의 문제라 깔끔하게 포기.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조립을 포기할까 생각해보지만 아니다. 끝은 내야지. 대신 장갑은 색종이 아저씨 모드가 되어야겠다. 이건 스킵할까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리뷰니까. 완전 비무장 상태의 소체가 하나 더 들어있다. 비무장이라고 이렇게 옷차림까지 가벼울 일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비무장 소체는 대충 이런 모습이다. 솔직한 감상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동생이 가지고 놀던 쥐주 인형 같은 모양새다. 무장 모드나 비무장 모드나 뼈대는 동일할 텐데 비무장 모드는 왜 이렇게 어색한 걸까? 그런 거로 원복. 이제 무장 파츠 조립하러 가자. 계산이 틀렸다. 대충 이 정도만 먼저 조립해 놓으면 장갑 무장 부분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왜 화면에 가득 차고 난리인 거냐? 왜? 심지어 이거 무장 부품의 일부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클리어 파츠 균열로 인한 백화 현상 등장. 아주 단점이란 단점은 다 보이는구나. 어쨌든 크기는 겁나게 컸다. 지르팔콘이란 이름의 서브 유닛도 있는데 램의 7탄이 생각났다. 지르팔콘이 장착된 모습을 잡았어야 했는데 얼른 조립해버리겠다는 생각에 찍지 못했다. 디스플레이 때 촬영하면 되겠지 뭐. 이 모습의 풀샷도 나중에. 이번 영상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정말 기계처럼 조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립 내내 이런 부분을 담으면 좋겠어 따위의 러프한 계획도 할 수가 없었거든.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무장 2차전에 돌입했다. 뭐 1차전보다는 매우 적은 양이긴 하다. 2차전은 주로 웨폰 유닛들인데 옥토퍼스 박사의 기계팔같이 생긴 무장 위로 무려 3종류의 웨폰을 얹어줄 수 있다. 2개가 한 쌍으로 총 6개. 그런데 기계팔은 4개 뿐이지. 무장 조립까지 대충 끝났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허리 이거 왜 이래? 흔들면 빠질 건 이렇게 흔들면 빠져버린다. 그 옛날 500원짜리 프라모델도 이따위의 고정력을 보여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조립은 대충 마무리됐다. 그래, 마무리됐다. 아우, 내 시간 돌려내. 내 돈도 돌려내. 조립하는 내내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냈지만 아무래도 이건 잘못 만들어진 킷이 맞다. 그렇다. 이 킷에 반전은 없다. 물론 대륙의 프라모델인 만큼 엄청난 양의 볼륨을 자랑한다. 모델링도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꽤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질이 개판이다. 니퍼로 부품을 떼어낼 때 게이트를 자르는 느낌에서 단단함이 빠져있다. 너무 연한 재질로 성형된 듯한데 이로 인한 장점은 백화 현상이 덜하다는 것뿐이다. 구매 소식을 커뮤니티에 올렸을 당시 서브암 구조의 불안함을 언급해주신 분이 계신데 서브암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 구조가 개판이다. 목과 머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미끄럽거나 헐거워 빠지는 경지에 올라있어 조인트 보강이 필수로 뒤따른다. 고무 조인트 부분은 그나마도 불가능하고. 모르겠다. 초회 특전이랍시고 받은 바이크는 조립 시도도 안 해볼 것 같은 미래가 보인다. 버리긴 좀 그렇고 어디 당근 같은 데다 저렴하게 올려볼까? 아니다. 그건 그거대로 민폐다. 언젠간 조립하겠지 뭐.